그러면은 제10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최고위원회가 벌써 100차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 최고회의를 하면은 102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당이 발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단단한 바탕 위에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먼저 지난번에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된 이행자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이행자 사무부총장이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지났습니다. 주직을 맡겨주신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이렇게 또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당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임재훈 사무총장님 잘 보좌하고 또 당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아주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국제 정세까지 불안합니다. 이런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느낌이어서 국민은 더욱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성 없는 무역 전쟁이 관세와 기술에 이어서 보조금 문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열강의 신냉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6천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대만, 말레이시아와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로 꼽혔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외 경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내수 경제는 강성 노조의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부산에서는 르노 삼성 노조가 11개월째 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는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파업뿐 아니라 점거농성,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데도 공권력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법적인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노조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더 나아가서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8%입니다.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인 478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은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견의 파격에서부터 아베 총리와의 골프, 스모 관람, 노바다야키 만찬 등 최고의 예외적인 환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배제할 것을 결정한 가가호에 탑승해서
일본의 군사화에 힘을 실어준 형편입니다. 더한 것은 아베 총리와의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국무총리를 대신 보낼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는 외교관의 기밀 문서 유출 문제로 온통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더 멀리 가 있는 느낌입니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태 이념 정치의 폐해로 인한 이른바 한국병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국가기밀 유출 사건과 국정원장 독대 사건 등에 대한 정치 공세에만 열중하고 있고, 청와대 인사는 친문 세력의 막후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인사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만 그 인사수석이 도무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대 강성노조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념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의 중도개혁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구태적 행태로 아무런 성과 없이 5월을 마무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제3의 길이 한국변의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제3의 길을 지켜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잊혀질까 걱정 많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차관급 세 사람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사랑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인사 참사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인사 참사의 주역이 바로 조조 라인으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중 조국 민정수석이 몸통이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깃털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큰 책임이 큰 조국 수석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인 조현옥 수석만 경질했습니다. 국민들이 한숨을 쉬든 말든 앞으로도 인사를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현옥 인사수석 후임에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법인을 같이 했던 김혜숙 법제처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 자리는 얼마 전까지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근무했던 김영현 법무비서관을 돌려막았습니다. 김혜숙 신임 수석은 법제처장 시절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유권 해석으로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의심받았던 인물입니다. 김영현 신임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판사직에서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인물입니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좀 말이 되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요즘 대통령 참모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제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페이스북 정치로 온갖 국정 현안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싶으면 대통령 참모직에서 물러나서 청와대 바깥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빗나간 조국 사랑은 머지않은 장래에 자승자박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민정수석이 권력 핵심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는 현실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사태를 바로 보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요즘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틈을 타서 국정원의 외교부의 식약처까지 골고루 돌아가며 사고를 치고 있는데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중독 질병 등재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정면 충돌을 벌이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주력 업종인 게임업계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그리고 그 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율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WHO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질병 코드 도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 TF를 구성하고 밀어붙이고 게임업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문광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TF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시작부터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외려 갈등의 중심이 돼서 갈등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어린 자녀들을 굶기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된 이상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건전한 이용이고 어디부터가 중독인지 더 세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게임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와 대책 마련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결정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앞장서 게임 중독세 운운하며 세금부터 거둘 생각을 하고 부처 간 대립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WHO의 이번 결정은 2022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국내에 게임 중독 질병 코드를 도입한다 해도 그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됩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결정부터 내려놓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좀 전에 8시 반에 정론관에서 우리 최고위원 5분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5분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입니다. 취지는 우리 김수민 최고를 포함한 동료 의원 6분이 이 당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병국 정권혁신위를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지속적으로 우리 최고위원들을 설득했고 우리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견이 있었던 분도 김수민 최고의 정성에 같이 설득이 돼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우리 몇 번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양보를 한 겁니다. 그 양보를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이 갈등을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 여망이고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병국 정권혁신위에 동의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력 없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지금과 같이 바닥을 기는 이런 국민 지지율을 가지고서는 총선에 출마할 후보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총선 전에 당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혁신 과제에 성력이 없어야 된다는 그 뜻에 전적으로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손 대표께서도 우리의 이런 당을 위한 충정,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시고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의 금기를 만들어 놓고 혁신을 추진하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어서 그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 27일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주총회는 31일 날 있고, 이 31일 주주총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27일, 4일 전에 점거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장면인데,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장면이 주총이 열리는 30일 주총이 열리는 울산 한마음회관을 사전에 점거하려고 법원에서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일 방해가 아니라 미리 방해하는 이제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저기 보시면 노조원들은 누구냐면 다 얼굴 가리기 위해서 헬멧 쓰고 있고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계란도 던지고 밀착 깨고 진입하기 위해서 저는 진입했죠. 점거를 지금 했습니다. 보셨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스스로 부끄러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다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마스크나 복면 같은 걸로 가리고 헬멧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한마회관을 불법 점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더 이상 회사원들이 아닙니다. 그저 폭력배들 뿐입니다. 이번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지른 민노총 조직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한국 조선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메꾸고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조선산업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그런 주주총회입니다. 특히 민노총은 외국 경쟁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큰 회사, 수익이 남는 회사를 만들려는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회사의 미래, 회사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철밥통을 국민 혈세로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민노총이 현대중공업 노조 사무소 앞에서 벌인 시위로 36명이나 되는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은 폭력 시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니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비호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까지 방치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민노총 조직원들 끝까지 찾아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예, 김수민 의원의 양일간의 노력으로 혁신위 구성안에 대한 최고위원 간의 이견이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자리에서 김수민 의원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속칭 바른정당계 최고위원으로 불리는 저와 하태경, 권은희 최고위원은 6명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제의해 주신 정병국 전권혁신위원회 안이 당의 혁신과 새 출발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차이들을 뒤로 하고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수민 최고위원은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문병호 최고위원 등께도 이 안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했던 것과 같은 설득의 과정을 거쳐주실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최대 다수의 동의로 당의 전권혁신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전권혁신위원회가 다루는 안은 성역이 없어야 하며 저는 그 안에 이준석 개인의 거취와 역할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내 모든 구성원이 개개인의 사적 우선순위와 선호를 차치하고 당이 지정하는 대로 혁신 과정에 동참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오바마는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흑인의 미국과 백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미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과 같이 바른미래당에도 바른정당계의 바른미래당, 안철수계의 바른미래당, 속칭 호남계의 바른미래당 이런 것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절대 다수의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들의 당의 혁신에 대한 단일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당원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모든 단위에서 이 전권혁신안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더 나은 혁신안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내어놓고 이 전권혁신안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더 나은 혁신안이 있다면 빠르게 제안해 주시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열거했던 최고위원,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다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쟁하면 됩니다.
제가 100회차 최고위원회 회의 기념으로 지금 시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선이 322일 남았습니다. 추석은 107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약간의 실적이라도 있다면 오늘은 축하의 아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것이 없고 되려 반성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을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화합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강을 결의해놓고는 당대표가 바로 거구 보수 세력에게 당을 넘기려고 한다는 등의 자강에 찬물을 뿌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하여 당대표는 보수 정당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는 상황에서는 자강이 부정되고 절대 화합이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일부 당직자들마저 지금 상황을 당권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권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겁니다. 지루한 바닥 지지율을 탈피하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지향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대표의 생각이 여기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 당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정권 혁신위가 제안이 되었으니 이를 수용하여 하루빨리 당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당이 국민이 원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표님의 대성적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장의 제안으로 열린 사회적 가치 행사에서 최 회장은 기업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첫 출발은 윤리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4년 SK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무속인의 말만 믿고 선물 옵션에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이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회사 규제 유형의 사례인 SK CNC 지분을 60억 원에 매입해 5조 원 이상의 사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SK그룹은 배임과 횡령, 분식회계로 얼룩져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형 집행으로 법적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경영에서 손을 떼고 경영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여 2017년 SK그룹이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회사 규제 유용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태원 회장 개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지분 관련 TRS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의 평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책임경영, 윤리경영 차원에서 본인부터 회사 규제 유용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촉구합니다. 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태원 회장 개인의 지분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므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코롱 생명과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7년 4월 인보사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식약처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신약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하였는데 2달 만에 심사위원들을 재구성해 2차 심사에서 시판 허가를 해준 것은 식약처와 회사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식약처 담당자들의 부실 불법 심사 그리고 회사와의 유착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시판 허가 등 전체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대사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비자 발급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공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교부는 몽골 대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통해 그에 맞는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의 기강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 대사관 소속 K공사 참사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문제, 주 베트남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의한 귀임 조치, 주 말레이시아 대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혐의, 이 외에도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시 SNS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오기, 북유럽 발틱 상국을 발칸 상국으로 오기,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외교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개양하는 총국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기강회의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외교라인의 전면 쇄신과 함께 재공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위원회 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대표 자리를 유지하려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 화합, 자강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만들어내는 기구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혁신위원장 인선 기준은 중립성, 개혁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중립적인 분이 되어야 하는데 당내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 밖의 인사를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강력한 개혁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개혁의 이미지가 강한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인다면 명망이 높으신 분보다는 참신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의도 때가 덜 묻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헌상 혁신위 설치는 최고위 의결사항이지만 위원장 위촉 등 인사권은 대표의 권한이므로 대표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의종군을 뒤집더니 만사철통인가.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위상과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거침이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백의종군 하던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연구원을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더니 현역 의원 3명을 부원장으로 거느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독대했고 서훈 국정원장과 무려 4시간을 만났습니다. 정치적 발언도 거침이 없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총선에 나오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어느 토크쇼에서는 유시민 조국 두 분이 대선 경선에 나오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여권의 차기 총선이 그의 손에 달려있고 여권 인사 모두 그의 눈치를 살피는 꼴입니다. 나아가 양 원장은 차기 대선 킹메이킹까지 뜻대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만사 형통, 이상득 형을 두고 한 말이죠. 또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최순실 씨 만사 최통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양정철 만사 철통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까?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동안 백의종군 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2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만사 철통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던 그의 말과는 달리 지금의 행보는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동안 숱한 정권에서 비선 실세, 권력의 2인자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부디 양정철 원장이 정치적 금도를 지켜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정치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승용 특별한 공개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